진짜 꽁치 같죠?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이 작가님 보러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낙관 좀 보세요. 진짜 깨알 귀엽죠?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림입니다. 그림톡. 안녕하세요. 2025년 한국현대미술 거장전이 서울 용산구의 모다갤러리라고 최근에 오픈한 갤러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국 미술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좀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고형훈 작가님 작품이에요. 제목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세 개의 항아리가 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 몽중헌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첫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라는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작품은 한만영 작가님 작품인데요. 연작 시리즈인데요. 고전 명화, 종교 이미지, 일상 오브제를 조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 작품도 되게 재밌죠. 네, 좀 현대미술답게, 네, 이렇게 좀 잡지와 함께 또 흔히 어떤 석가모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올린 보시면, 좀 중간중간에 명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데이비드 호크니의 네, 또 작품도 들어가 있고, 처음에 그냥 봤는데 바스키아도 보이시죠? 이 작품은 벽돌 화가로 알려진 김강용 선생님 작품인데요. 40년 넘게 벽돌을 그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래알이 벽돌을 이루듯이 개개인의 삶이 모여 사회를 형성한다는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래가 주 재료입니다. 실제로 모래가 캔버스 위에 붙어 있어서요, 벽돌의 질감이 생생하게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 작품 보시면 평면입니다. 그림인데도 이렇게 그림자를 살려서 입체적으로 작업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빅토르 바자렐리의 오바트도 좀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벽돌인 것처럼, 모래로 만든 벽돌인 것처럼 굉장히 입체감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일반 평면적인 그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시면 김구림 작가님이라고 해서 네,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좀 아흔이 지금 넘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이라는 주제로 해서 1980년대 뉴욕 체류 시절부터 이어온 대표 연작 시리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도 보시면 처음에 보면 좀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 음과 양.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이 작품 음과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늘과 땅은 다르지만 하늘만 존재할 수 없고 땅도 존재할 수 없이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은 이건용 작가님 퍼포먼스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면 프린트한 작품이고요. 저는 이건용 작가님 현대 갤러리에서도 봤었지만 걸프전쟁이라고 해서 네, 저는 처음 보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도 그리셨구나 라고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조금 빠르게 돌린 거거든요. 네, 걸프전쟁 시리즈로 되어 있고 이런 작품도 있구나. 좀 전쟁에 대한 좀 단면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걸프전쟁 시리즈가 있고요. 이 다음에는 한만영 작가님의 시간의 복제 연작인데요. 여기 레카미의 부인의 초상 이미지를 가져온 작품이고요.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시간의 복제는 좀 이런 오브제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진주 긴거리를 한 소녀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눈에 익은 진주 귀걸이는 화면 속에서 되게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히려 책 페이지가 눈에 띄게 돼 있죠. 지금 보시는 작품은 사유적 공간이라고 해서요. 한국 극사실주의 1세대를 대표하는 이석주 작가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또 많이 봤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 진짜 재밌어요. 가까이 보면 피사의 삽탑도 나오고요. 비너스도 나오고 첨성대도 나오고요. 백남준 선생님 작품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백남준이기도 불리는 이인남 작가님 작품인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아마 그 페이스 갤러리에서도 언뜻 본 작품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보시면 곳곳에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스핑크스도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여기 쭉 내려보면 자코메티 작품들도 있었고 피사의 사탑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진짜 작품이 재밌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어떤 동양화적인 느낌을 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조금 전시를 들으실 때 소리가 났던 헬리콥터 소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4층에서 시작된 전시는 3층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강형구 작가님인데요. 이거 사진 아니고 직접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진짜 작가님의 자화상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네, 굉장히 이 질감도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화치고 좀 이렇게 쌓아 올린 듯한 것도 있어서 네, 굉장히 흥미롭고, 이건 역시도 이제 작가님이신데 이게 어떤 캔버스에서 작업이 아니라 알루미늄 이쪽에서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작품입니다. 이희돈 작가님 작품인데요. 단색화 너무나 유명하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미술의 고유한 사조로도, 추상회화 사조로도 자리 잡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네, 특허 신청도 하신 작업 방식인데요. 여기 2025년 최신작 작품이 이제 이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 노란색 작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게 2025년에 이희돈 작가님의 최신작인데요. 강렬한 입체감을 지닌 격자 무늬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현대미술 거장전을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작품 때문인데요. 터널이라는 제목입니다. 2024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서도 실리게 됐는데 바로 고상우 작가님의 디지털 회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진짜 살아있는 동물 같아요. 그래서 푸른빛을 띤 호랑이가 노란 눈동자로 응시하고 있는데 고상우 작가님 작품 아테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제 이목을 작가님의 그림이에요. 극사실주의 작업에 정점을 하셨던 분인데 어릴 적부터 왼쪽 눈이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의 피로로 2010년도 이후에 완전히 또 이제 극사실주의가 아닌 다른 화풍 스마일 화가로도 불리시는데, 이 작품 재밌어요. 도마 위에 실제로 그림을 그리신 거거든요. 진짜 꽁치 같죠?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이것을 먹으려고 뛰어들었다라는. 그 다음에 작품 보시면 좀 그로테스크 하죠. 마음의 경락이라는 작품이었고, 정복수 작가님 작품인데요. 자화상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축제라고 해서 좀 이 작품 좀 강렬하죠. 여러분, 이 다음은 계속해서 이이나 작가님 작품인데요. 아까 미리보기에서 보여드렸듯이 네, 이거 미디어 아트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낙광도 눈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곤충 소리가 났던 게 조충도 작품이고, 또 이것은 또 어떤 동양화를 이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샵 보시면요, 여러 작가님들 왔다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인한 것도 많이 있고, 뭐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돈 작가님 사인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트샵도 재밌게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60여 점 정도 있는 전시예요. 여러분, 제가 물론 일하는 것과 가까워서 다녀오기도 했지만 좀 크진 않은데, 그리고 이 갤러리 1층에 식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3층에 내려가면 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좀 작업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서 좀 집중해서 보기는 어려웠는데, 또 최근에 연 갤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미술, 한국 현대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은 이제 널 위한 구구 티켓에서 정가보다 더 저렴하게 1,500원에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현대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다녀오시면 더 재밌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전시 이야기 그림톡입니다. 다음 전시에서 만나요.